네, 오늘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진행하겠습니다. 경력자 우리 FA님이신 신재용 FA님 그리고 무경력 신입이신 이예진 FA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1일차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 한 분은 영업에 대한 경력이 있으시고 한 분은 아예 없으시잖아요. 영업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영업을 어떻게 해야만 영업을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화법, 말하는 걸 이제 화법이라고 하죠. 우리 재용 FA님, 실제로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좀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제 생각은 이제 네. 판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판다. 나는 팔아야 되지만 또 하나 나는 고객한테 마음을 얻어야지 내 것을 팔 수 있구나. 영업의 본질을 딱 깨달으셨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김민준 대표가 강의할 주된 내용은 우리 공지방에 적혀 있는 린치핀의 7대 과제가 오늘의 사실 메인 과제인데 그 전에 무경력 신입분이 계시다 보니까 영업이 일단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일즈는 말 그대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 뭔가를 판매한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무엇을 판매하는가를 알아야겠죠. 핸드폰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정수기를 판매할 수도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뭘 판매하는 직종이죠? 보험. 그렇죠? 보험. 플러스 알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펀드도 판매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도 판매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일단 메인을 이 보장자산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보장자산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유형의 상품인가요? 아니면 무형의 상품인가요? 이 보험이라는 보장자산이 유형의 상품인가요? 아니면 무형의 상품인가요? 이거는 뭐 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소통을 해보는 겁니다. 소통을. 그러니까 네. 사용하기 전에는 무형인데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유형으로 바뀐다. 예, 맞습니다. 저게 정답이에요. 처음에는 핸드폰이나 혹은 뭐 어떤 자동차처럼 내가 이렇게 직접 만져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실제로 내가 지급받는다거나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내 통장으로 지급받을 때는 돈이라는 거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형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보장자산 세일즈, 보험이라는 표현을요, 앞으로는 보장자산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퀄리티 있는 표현이거든요. 작은 멘트 하나도 중요하니까. 자, 이 보험이라는 보장자산을 우리는 처음에 클라이언트 분들, 즉 고객분들을 만나서 니즈 환기를 시키고 제안을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그러면은 무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분이 납입을 하다가 이 무형의 보장자산에 대한 실제 혜택을 볼 때는 유형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이 보장자산이 유형인 상태예요? 아니면 무형인 상태예요? 이 무형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준비를 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뭐 저축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셔서 해지를 하셔서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 때 유형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이 보장자산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입니다. 물론 가입 제안서라든가 상품 설명서 이런 어떤 공식화된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면서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하는 상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차이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일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유형의 상품을 세일즈할 때랑 무형의 상품을 세일즈할 때 어떤 내가 컨디션을 가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원룸을 구하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다 보고 판단하죠. 실제로 가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공인중개사 분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원룸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빌라나 아파트밖에 없으면 내가 이분이랑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형의 상품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니즈를 환기시킬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내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고요. 내가 원룸을 원하는데 아파트 계약은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원하는데 반대로 원룸만 보여주면 이거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른 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이라든가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자산이 보장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가 암시해주고 환기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고객을 이끌 수 있는 게 무형의 세일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하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실제 물건이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거 팔 때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멋있어. 내 이상형이야. 근데 나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원룸밖에 없어. 그럼 이거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무형의 상품을 팔 때는 상품보다도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무형의 세일즈예요.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파는 상품도 우리는 GA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를 다 비교 분석할 수 있잖아요. 모든 회사, 모든 상품을. 당연히 최고의 컨설팅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건 판매하는 상품보다는 판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세일즈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우리 일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신 FA님 그리고 재용 FA님, 병선 FA님이 좋은 이미지를 갖추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관리도 정말 중요하고 말하는 화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젠틀한 이미지, 또 믿을 수 있는 이미지, 신뢰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꼭 상품 설명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상품 설명도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전문용어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일이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근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장자산을 추천을 해줘도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고 뭐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면 거래하기가 싫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은 보장자산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인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 설명에 집중하는 거, 물론 그것도 추후에는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나에 대한 좋은 인식, 이미지, 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린치핀의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시간 이후로 진행하는 모든 강의가 다 무의미해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그걸 고객분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만 있으면 우리 일은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뭐든 다 판매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 일이. 자, 정리해보면 보장자산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는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팔로우 하시고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우리가 본질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를 했으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이든 순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 그렇죠? 지우개를 바꿔야겠네. 잠시만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자, 이제 우리 일의 본질을 이해를 했으면 우리 일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수도 안 했는데 화장하는 사람 있어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T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텔레폰 어프로치예요. 즉 전화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무경력 신입분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AP. 자, 그 다음에 이 PC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네. 자, 그리고 설명을 했으니까 제안을 해야겠죠? 그걸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클로징을 해서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둘 다 CS예요. 커스텀 서비스, 고객 관리.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소개 요청입니다. 이것만 익히시면 우리 일은 끝나요. 우리 일은 본질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요. 만난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게 우리 일의 전부예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난 사람한테 니즈 환기를 시키고 궁금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설득을 시키겠죠. 그리고 설득이 된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람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면 그냥 끝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게 바로 요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TA, AP, PC, 클로징. 클로징이 됐든 안 됐든, 즉 내 고객이 됐든 안 됐든 둘 다 고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에 내가 계속 접목시켜야 되는 게 바로 프로스펙팅, 즉 가망 고객 발굴을 위한 바로 소개 요청이에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자, 텔레폰 어프로치. 이거는 뭐예요? 전화로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린치핀이 정말 잘하는 이 DB 영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많은 20가지가 넘는 DB 종류가 있지만 건강검진권 콜포미션 DB를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콜포미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냐면 내가 전화를 하기 전에 전문 상담원이 해당 고객과 연결을 해서 약속을 이미 잡아둔 DB가 바로 콜포미션 D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잡기가 굉장히 원활하겠죠. 이미 약속이 잡힌 DB니까. 자, 건강검진권 콜포미션을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라고 진행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첫 단계가 뭐예요? TA. 이미 약속이 잡힌 사람한테 다시 한번 전문가로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면에서 만나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AP가 아니라 첫 통화를 하는 TA가 고객과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첫 만남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끝인상이 좋은 거고 첫인상이 나쁜 사람인데 중간에 인식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만날 사람이고 내 고객으로 모실 사람이면 당연히 처음부터 내가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TA는 우리 DB 영업에서 혹은 DB 영업이 아니라 뭐 소개 영업이든 지인 영업이든 개척 영업이든 어떤 영업이든 TA는 첫 만남 그리고 플러스 중요합니다. 첫 인상을 주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줘야 원활하게 상담이 되는 무형의 보장자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첫인상을 좋게 남기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 후각효과라 그러잖아요. 마태의 법칙. 처음에 딱 보자마자 3초 안에 이 사람 괜찮다, 괜찮지 않다가 그냥 바로 정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 내가 상담을 나한테 해줄 사람인데 딱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면 더 끌리고 이 사람 말도 더 귀담아 듣게 되고 당연히 사람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남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TA. 근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로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목소리가 내 첫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TA를 할 때 이제 뒤에 나오는 강의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세분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이제 오늘은 그림을 제가 잡아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TA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진 FA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객이고 제가 관리자예요. 여보세요? 예진 맞으세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용 FA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딱 첫 전화를 띠리링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준 고객님 맞으시죠? 뭐 요 정도로. 조금 더 목소리도 업 시키고 그리고 뭐 톤이라던가 발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힘을 주고 진행을 해야만 처음에 이 전화를 듣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겠죠.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미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두 분은 또 병선이까지 세 분은요. 우리 일을 하면서 TA를 이제 수십만 건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TA를 진행을 할 때 앉아서 일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요 정도의 톤으로. 근데 이제 발성이 안 갖춰진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요걸 하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면서 TA를 하면은 나도 좀 생기가 생기고, 예, 그리고 이 생기가 이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A 할 때는 좀 힘있게, 그렇다고 너무 박력 넘치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톤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으로.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정도 톤이면 상대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뱉는 소리로서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TA를 하면 똑같은 멘트를 우리가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TA 하실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 좀 힘있게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TA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앞으로 TA 스크립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분화 방법들은 다 교육이 진행이 될 건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객한테 임팩트를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막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예진 FA님 음식 뭐 좋아하세요? 마라탕. 오, 시큼한 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맛있는 마라탕이 이제 쫙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지금 입이 좀 뭔가 이렇게 구내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맛있게 먹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깔려져 있고 자료가 다 제공이 돼도 그걸 내가 직접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이 인식을 무조건 가지세요. TA 할 때 여러분들 첫 만남, 첫인상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나 이런 것들 조금 더 힘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TA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잡아드리면요. 꼬꼬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꼬꼬무. 이게 이제 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라는 뜻이에요. 자, 명심하세요. TA가 길고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전화를 했는데 1분 만에 전화 그냥 약속만 잡고 끊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10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1분 만에 약속 잡고 끊고 나서 만나는 미팅, 1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이 막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임팩트 있게 대답을 해준 그 전화, 두 전화 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 혹은 만남까지 이어지는 이 확률이 얘가 높을까요? 얘가 높을까요? 당연히 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10분 통화를 하지?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걸 잘하려면 이걸 기반으로 꼬꼬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대화 능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스크립트 다 있습니다. 뭐 재용 FA님으로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해보면 전화를 먼저 하겠죠? 재용 클라이언트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검진 뭐 사후관리 전문가 김민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멘트가 중요한 게 뭐 보험 전문가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다른 멋진 표현들이 많잖아요. 뭐 종합 재무 전문가, 뭐 자산관리 전문가, 뭐 혹은 건강검진 전문가 이런 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팀장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지칭하지 마세요. 팀장보다는 전문가가 훨씬 더 임팩트 있는 표현이고 훨씬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예를 들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번에 건강검진권 신청하셨는데 건강검진권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뭐 시기도 되고 해서 예. 겸사검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셨구나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꼬꼬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겸사겸사 신청을 하셨대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민간 검진을 받으신 뭐 시기가 언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 4년 지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4년 동안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라는 게 국가 지침인데 4년 동안 검진을 못 받으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또 물어봐. 계속 미룬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미루셨어요? 건강상의 이상은 없으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루다가 신청을 하신 이유는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가족력이 발견되거나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 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막 많이 아프진 않은데 네네네. 예전보다 많이 피곤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럼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좀 드시고 계세요? 좋은 거 다 먹어봐도 안 돼서. 그러면은 실제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라면은 너무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로 딱 귀결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대화인데 3번 물어봤고 3번 대답을 했어요. 끝난 거예요. 이건 무조건 거의 약속이 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방법만 알면. 왜? 보세요. 자, 진짜 영업의 고수는요. 내가 상대방한테 주입시키지 않아요. 상대방 입에서 스스로 얘기하게끔 끄집어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이 사람도 대답을 하겠죠? 거기서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바로 T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A는 짧게 끝내지 마세요. 최대한 길게 끌면서 그렇다고 뭐 30분 통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8분에서 1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나아가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과 이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검진 언제 받았었는지, 왜 신청했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제가 파악하고 나서 만나는 건 완전 다르겠죠. 제가 만약에 우리 예진 FA님이 마라탕을 좋아하는 거를 몰라요.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못 먹는 거? 해산물. 자,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정보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요. 난 모르니까 야 예진아 우리 해산물 먹으러 가자. 요즘에 굴 철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알고 있네? 그럼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해요? 미리 알고 있으면 야 예진아 너 마라탕 좋아하잖아. 우리 마라탕에 오늘 맛있게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호감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부담도 안 주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도 예진 FA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물어보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냥 본질적인 대화의 연장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일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건데 일에 대한 대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를 언제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TA에서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재용 FA님 같은 경우에는 막 얘기를 하시다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검진을 못 받으셨는데 요즘에 내가 좀 몸도 찌뿌둥하고 이것저것 다 좋은 거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검진을 받는 거 신청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했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했죠. 그럼 나는 이걸 파악을 했죠. 그럼 그걸 물고 늘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검진을 꼭 받으셔야겠네요. 비타민도 드셔보시고, 한약도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다 몸에 좋다라는 거 해보셨는데도 이 건강 회복이 안 된 건 분명히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캐치하려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민간검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분들이 따로 검진을 신청하시려면 30만 원, 50만 원 내 피 같은 돈을 쓰셔야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좋은 이벤트에 당첨이 되셔서 무료로 30만 원 상당의 22가지 혈액검사, 45종의 소변검사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로 연결되면 이 사람은 날 무조건 만나게 돼요. 왜?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대. 그래서 검진을 신청했대. 그리고 그걸 저는 더 부각시켜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캐치해서 그걸 물어줘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쭉 꼼꼼으로 거친 다음에 약속을 잡으면 약속이 안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TA 한 다음에는 꼭 뭐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TA가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등록을 하겠죠. 그럼 보통 카카오톡이 다 뜨죠. 카카오톡으로 내가 안내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을 어떻게 꾸며야 돼요? 전문가처럼 당연히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진 FA님도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실 거고 그 외에도 우리의 로고라든가 혹은 일하고 있는 사진, 상 받고 있는 사진, 공부하고 있는 사진 활용할 수 있는 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정말 멋지게 프로필을 꾸며놔야 돼요. 왜냐면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확인한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첫 이미지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영업인데 이미지를 내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원래 내 성격과 일하는 데 모습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야. 그거는 원래 내 성격이고 존중해요.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은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먼저 질문도 해야 되지, 말도 걸어야 되지, 전화도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 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원래 내 성격과 일할 때 성격을 제발 구분하세요. 일할 때 성격은 우린 직업이고 직장이고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성장과 성취를 하는 곳이잖아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입 때부터. 예,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교육할 때도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인상을 남기는 TA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인드는 TA야말로 첫 만남이고 첫 인상을 주는 거다. 목소리 톤부터 내가 가다듬고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최대한 힘 주고 TA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스크립트를 안 보면서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서만 하면 꼬꼬무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 거니까.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늘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을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 또 거기서 한 번 더 질문. 적어도 한 번 질문했을 때 3번을 내가 연달아 질문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A가 끝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냥 약속 일자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니겠죠. TA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고민이 뭔지 그걸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싹 메모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 프로필 사진이랑 같이. 우리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거의 99%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상위 1%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남들이 놓치고 안 하는 걸 우리는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런 디테일입니다. 전화 끝나고 나서 그냥 약속 일자에 이 사람이 나타나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TA가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뭔지, 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 프로필 양력이 들어가 있는 이제 제가 미션을 드릴 프로필과 함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언제 어디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딱 남겨줘야 TA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TA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은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AP. 이거는 뭘까요? TA에서 내가 목소리로 첫 인상을 남겼죠. 아직 상담이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자, AP가 실제로 고객을, 그렇죠. 대면으로 만나서 진정한 내 첫인상과 니즈완기 플러스 알파에 대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LP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목소리로만 하는 거고 실제 내 표정과 내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AP에서도 좋은 인상 연달아서 남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AP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요.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AP를 잘하면 이 나머지 과정이 조금 어설퍼도 용서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 사람이 조금 실수하는 거 아유 괜찮은 거야. 근데 AP를 만약에 못하고 여길 되게 잘하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가 듣고 싶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이미지도 엉망진창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대면 미팅으로 전환이 됐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AP라는 거예요. 어프로치. 이때 내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한 복장,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멋진 멘트, 뭐 이런 것들, 인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리를 떠는 습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혀를 끌끌 차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우리 예진 FA를 상담하는데 계속 펜을 돌려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신사납겠냐고. 제가 우리 재용 FA를 상담하는데 계속 다리를 떨어. 그럼 얼마나 사람이 낮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겠죠. 기본적인 습관. 그래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요렇게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다 좋은 분이지만, 네. 자, 그래서 AP는 실제로 대면에서 내 첫인상을 남기는 거고, 이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마인드는 뭐다?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거다. 그리고 이 AP 과정부터 짧게 이어지는 한두 시간의 상담에 여러분들은 모든 혼신의 힘을 다 불태워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고객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상담받을 의지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통 초회 상담을 예를 들어 2시간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2시간 상담 잘해서 여러분들이 20만 원짜리 계약 받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200에서 300을 벌려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아주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일은 참 말도 안 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 만나서 2시간 초회 상담 잘하면 계약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2시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으면 집중 안 해요? 이건 집중을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끝인데 그 첫 단계가 바로 AP니까 여러분들 상담하는 모든 과정은 진짜 내가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혼신의 힘을 불태워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불태워서 2시간 상담 집중하면 그냥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도 200에서 300을 버니까 2시간 집중해서 2, 300 벌 수 있는데 시급이 100만 원, 150만 원인 일인데 집중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AP 단계부터 집중을 해줘야 되고 AP는 정말 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진 FA님 그리고 재용 FA님 꿈에 그리던 천년 만년에도 한번 볼 수도 없는 그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한테 호감을 느껴서 만나는 미팅 자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머리를 감습니까? 안 감습니까? 스타일링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대충 해요? 아니면 제대로 해요? 왜 제대로 하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니까. 향수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리겠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외적인 게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내적인 걸로 가볼게요.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을 얻고 싶은데 중간에 말이 끊기면 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겠죠. 취미나 이런 것들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게 영업의 끝이에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귀인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AP.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내가 주도해야 되는 대화잖아요. 일적인 대화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당연히 많이 알고 있겠죠. 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AP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 한 장짜리 AP 자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의 AP 자료 이렇게 여러분들은 2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나를 소개할 때는 이 자료 하나로도 충분하고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를 줘야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제 아이패드에 프리젠테이션 200페이지가 넘는 제 자기소개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음식을 좋아했고 무슨 취미가 있었고까지 다 나와요. 그 AP를 하면은 그 AP를 다 끝내면 3시간. 근데 재밌는 게 보장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내 AP만 끝냈는데 저는 믿고 그냥 고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파는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AP가 제일 중요한 거고 AP가 안 되면 나머지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이미지를 무조건 잘 심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P의 마지막 포인트는 AP 뭘 만들어야 된다?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미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용 FA님은 이미 다 만드셨죠. 그래서 예진 FA님 이걸 만드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양식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양식의 린치핀 자료는 이름 바꾸고 사진 바꾸면은 그냥 바로 다 쓸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 양식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사진 바꾸시고 이름 바꾸시고 그리고 경력에 예진 FA님의 경력을 넣으시고 자격증은 그냥 이대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장짜리 AP 자료를 만들고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 그리고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AP를 할 때요. 이제 만났으니까 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려면 말을 하기 전에 쿠션을 넣으셔야 돼요. 쿠션. 그 말을 할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명함 주고 인사를 했겠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예진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건강검진권 신청을 해서 네.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도 화창한 주말인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다라면 이렇게 날씨도 좋은 주말에 어디서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뭐 넷플릭스도 보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마라탕도 드시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있으셨겠죠. 근데 그 행복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힘들게 1시간 정도 걸려서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검진권을 설명 듣고 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저도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서 오늘 왔어요. 저도 가족이 있고 만약에 오늘 우리 예진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가족이랑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예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바쁜 사람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건강검진권을 받고 싶으시고 저는 그걸 설명드리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 점검이라든가 보장 자산에 대한 보험료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 그리고 교통비까지 들으셔서 나오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 아닐까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제가 1시간, 2시간 정도 원하시는 걸 설명드릴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가 어떠한 경력과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지 모르는데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엄청난 심리학이 여기 집결된 겁니다. 손의 심리를 건드렸어요. 너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디서 뭐 하고 있었겠니? 그 행복을 포기하고 왜 나왔어? 왜 시간 들여서 나왔어? 왜 돈 들여서 나왔어? 그러니까 너 여기 나온 건 굉장히 귀한 시간을 쓴 거야.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오늘 설명 잘 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설명하는 거 너 한번 잘 들어봐야 돼. 이렇게 귀결이 된 거잖아요. 내 설명을 안 들을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심리학이고 이게 바로 영업입니다.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영업이 너무 재밌을 거고요. 정말 떼돈 버실 거고 우리를 평생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은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는 3주간의 긴 대장정이다 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멘트 하나까지도 다 짚어드리면서 코칭해드리고 피드백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게 린치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또 강점이죠. 자, 그래서 AP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우리 예진 FA님은 이걸 만든 다음에 해당 지점장과 저한테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변형을 시켜본다라는 느낌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한 장짜리를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 양식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은 바꾸셔도 돼요. 뭐 인생 설계 시작이 중요합니다로 저한테 했는데 자산관리 전문가 이예진, 자산관리 전문가 신재용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린치핀 자료들은 너무 좋아요. 12년 동안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들을 다 응집시켜놔서 지금 20기가가 넘는 자료를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상담 진행가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할 때 오늘의 상담 프로세스는요. 인트로, 라이프 사이클, 세이빙, 인슈어런스, 아우트로, 파이낸스 컨설팅, 솔루션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로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거랑 오늘 상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더 체계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체계적이죠. 그걸 그냥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자료의 여기까지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장짜리 쓰지 마시고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AP를 하시길 바래요.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합격증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합격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 이미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개인정보니까 이름 정도만 가리고 쓰시면 되고요. 물론 저는 다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자료들. 도움 드린 사람들. 예진 FA님, 재용 FA님이 누구한테 상담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 경험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렇게 많은 상담 경험이 실제로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상담 후기. 이 사람이 정말 전문화된 상담을 통해서 많은 클라이언트 고객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후기를 받았다는 걸 인지시키면 내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한대요? 엄청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분은 여기다 요걸 넣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다음 장은 뭘 넣으시면 좋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스토리. 그게 중요해요. 자, 경력 설명했죠. 자격증 설명했죠. 도움 드린 사람들 사진 보여줬죠. 뭐 자격증 보여줬죠. 후기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선택하게 된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고객한테 AP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상담을 하는 것과 만나서 명함1장 띡 주고 상담을 하는 게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더 상담받고 싶으세요? 만나서 명함1장 딱 주고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입니다 하고 상담하는 사람이랑 나에 대해서 진중하게 20분, 30분 정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진중하게 설명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상담하는 거랑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하겠죠. 그 과정이 바로 AP입니다. 네. 그 과정이 바로 AP예요. PC나 클로징 고객 관리는요, 이제 뒤에 강의에서 다 나와요. PC는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제안하는 것까지가 바로 PC, 프레젠테이션과 클로징이고요. 고객 관리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아주 깊게 드립니다. 그리고 소개 요청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진 FA님도 뭐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재용 FA님도 가족과 뭐 소중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나한테 소개해달라 이거죠. 근데 이 소개 요청도 잘하려면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한테 소개를 해줄까요? 그래서 AP가 다 기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일단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실력이 향상되고요. 얼마든지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고 생략을 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주지 않지? 내가 뭐가 문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다음은 그냥 자료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뭔가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외워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 모든 진심을 진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귀를, 닫혀있는 귀를 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귀만 열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AP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내가 넣어야 되는 스토리는요, 어떤 스토리를 넣으면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냐면, 어떤 인생의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널 도울 수 있어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재용 FA님. 네. 우리 재용 FA님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쵸? 우리 예진 FA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스토리를 한번 만드셔서 저한테 검토를 받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또 각색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화이트 라이언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예진 FA님은 지금 경력이 없는데 고객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지금 신입 교육 듣고 있는 이예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화이트 라이언은 필요한 거니까 내가 필요하다라면 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각색을 해서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잡세미나 들을 때 저도 제가 우리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스토리가 마지막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일할 수 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고 오늘 만난 우리 예진님, 재용님을 제가 이러이러한 능력과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자격증 그리고 나의 마인드와 스토리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리고 마지막 멘트. 제가 만약에 이런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라면 저의 상담에 오늘 집중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음을 줬잖아.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요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상담하지 말고 그냥 사무실로 복귀하세요. 상담해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12년 동안 일하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3,000명을 넘게 상담했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막무가내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업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도 다 나한테 집중하겠죠. 반드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밟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상담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AP 할 때 딱 고객이랑 인사를 하잖아요. 그 처음에 인사하는 여러분들의 톤이 중요해요. 보통 그 톤으로 쭉 가요. 저처럼 고수의 영역에 오르지 않는 이상. 처음에 고객 딱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좀 업 시키세요. 일부러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정도로 시작을 하셔야 2시간의 상담 동안 이 톤이 거의 유지가 돼요. 보통 첫 번째 톤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음악으로 따지고 노래로 따지면 첫 잡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세일즈 프로세스 그리고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TA와 AP의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말씀을 드렸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한 장짜리 AP 자료 만드는 거 일주일 드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6장에서 7장짜리 AP와 본인의 스토리텔링 만들기. 평생 쓸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총 2부로 진행이 되는데 1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린치핀 7대 과제를 왜 이행해야만 진정한 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1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